코를 막고 1분만 입으로만 숨 쉬면은 진짜 입 건조해지고 엄청 불편하고 하거든요.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, 우리 코는 숨 쉬는 기능적인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불편해지면은 삶의 질마저 떨어질 수 있는 좀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에이트 성형외과 최재혁입니다. 많이 해주는 질문이긴 합니다. 환자들도 이제 숨 쉬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, 비염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, 원래 비염이 없었는데도 수술 후에 코막힘 생길 수도 있고,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, 수술 전에 괜찮았다가 수술 후에 막힘이 생긴 거면은 결국 수술할 때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원인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코에는 비밸브라는 곳들이 있습니다. 내비밸브랑 외비밸브 두 가지가 있는데, 그 두 개가 대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코막힘이 생기게 됩니다. 외비밸브는 쉽게 말해서 그냥 콧구멍입니다. 입구에 보이는 이 구멍인 거고, 대부분은 코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죠. 그러면 높아지면서 콧구멍 자체도 이렇게 딸려 올라가니까 앞뒤로 이렇게 길어지는 모양이 됩니다. 길어지면서 좌우로는 또 좁아지는 그런 모양이 되죠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높이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좀 많이 좁아지니까, 좁아지면서 숨 쉬는 게 불편해질 수가 있고, 콧볼 축소라는 게 결국 여기 아래쪽을 제거해서 여기를 줄여주는 건데, 결국 외비밸브, 콧구멍이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를 어쨌든 줄이는 거면은 코막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콧구멍이 작은 사람을 과하게 축소를 하면은 막힘이 생길 수 있죠. 연골이 엄청 약하고 얇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의 코를 좀 많이 높였다 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좀 지지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약해지면서 좀 어디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코 안에가 휘거나 비중격이 또 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또 코막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코 수술을 할 때 비중격에다가 다른 연골을 덧대어서 기둥을 세워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러면은 비중격이 조금은 두꺼워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콧구멍 안쪽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니까 숨 쉬는 게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. 아래쪽에 콧날개 연골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는데, 코를 만약에 많이 높이는 경우에는 걔네들이 너무 작거나 타이트하거나 하면은 걔를 일부러 좀 잘라내서 당겨주고 꺼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, 만약에 그게 과하게 됐다 하면은 연골 자체가 너무 약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숨을 크게 쉴 때 여기가 무너지면서 숨 쉴 때 콧구멍이 이렇게 쑥 납작해지는, 이렇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. 내비밸브도 있기는 합니다. 더 안쪽의 문제인데, 비중격이랑 우리 코뼈 위쪽 날개 연골 그 사이 공간에 여기 통로가 좁아지는 것인데, 그쪽 부위를 좀 건드렸을 때, 매부리가 심했던 사람을 많이 쳤을 때, 아니면 절골 같은 걸 엄청 과하게 했었을 때, 주로 그럴 때 문제가 되고요. 피부가 엄청 두꺼운, 그러면 결국에는 피부가 두꺼우면 조직이 다 두꺼운 겁니다. 안쪽 점막 이런 것도 두꺼우니까 결국에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숨쉬기가 불편한 영향이 될 수도 있고, 코 붓기 생각하면 밖에서 보이는 그냥 여기가 붓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, 사실 코 안쪽도 다 수술했기 때문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점막 그런 것도 다 부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만 부은 게 아니라 안에도 여기 다 부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코가 엄청 좀 막히면서, 그거는 대부분은 수술한 환자들은 수술 직후에는 엄청 다 좀 많이 막혀 합니다. 수술 직후 진짜 1, 2주 차면은 그냥 막힌 건 거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때쯤부터는 붓기가 슬슬 빠지니까 한 2주에서 한 달 차쯤이면 대부분은 이제 숨쉬기 엄청 편하게 하니까, 그때도 만약에 좀 막히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기는 하고요. 비염이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, 아니면 실제 그 점막 특성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.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것처럼 점막 자체가 많이 붓는 그런 사람들은 점막이 붓는 것 때문에 비염이 생기는 거고, 그거는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해도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약 처방받거나 하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휘어져 있다,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 하면은 이제 한쪽 콧구멍이 좁아져 있으니까 막히는 게 이제 이유기능인 거고, 수술하면서 교정해주거나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그걸 하면서 높이는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, 그게 심한 환자라면은 그럼 같이 진행함으로써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좀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수술함으로써 막히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.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여서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, 저희 병원은 이제 코 상담할 때 무조건 CT를 다 찍고 이제 보기는 합니다. 대부분 수술을 할 때는 이 비중격 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조작을 하기 때문에 미리 변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가 있고, 그거를 모른 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술 중에 파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수술적인 난이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만큼 결과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,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그에 맞는 플랜을 잘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려면은 먼저 찍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
환자가 갖고 있는 코, 자산,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따라서 그거에 맞는 플랜을 세우는 거고, 환자가 원하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다, 그 정도를 하면은 분명히 뭐 막히거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거다 하면은 설명을 하고 중도를 찾고 환자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를 모양이나 목표치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수술적으로 할 때는 연골이 너무 막 휘지 않게, 약하지 않게 그런 것들 확인을 하면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, 내비 밸브 이쪽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면은 비중격이 좀 덧대주는 프레더 그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대줄 수도 있고, 만약에 이 부위가 약해지는 느낌, 내비 밸브 쪽에 문제 있으면 알라 베튼 그래프트라고 표현하는데,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술들이 좀 여러 가지 다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충분히 경험이 쌓인 분들이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술 중간에 파악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우리 코는 숨 쉬는 기능적인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게 불편해지면은 삶의 질마저 떨어질 수 있는 좀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. 코를 막고 1분만 입으로만 숨 쉬면은 진짜 입 건조해지고 엄청 불편하고 하거든요.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, 수술 후 코의 모양적인 부분, 결과 사람마다 다르듯이 기능적인 것도 똑같이 사람마다 원래 갖고 있던 거에서 변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요. 결국에는 본인의 상태, 모양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바도 잘 파악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될지 그런 것도 잘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, 그리고 실력까지 갖춘 그런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